안녕하세요.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나스닥을 투자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N은 나스닥이고요. 그러니까 QQQ ETF 가격을 기준으로 그렸고요. 빨간 색깔이 아닌 까만 색깔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빨간 색깔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으로 서로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차트를 상대 가격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비트코인 5,000불에서 5만 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 ETF인 160불에서 400불. 요거를 보시면 빨간색과 까만색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구나. 사실 요때 랠리의 시작은 Q2였습니다. 추가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강력한 유동성 공급으로부터 이 랠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2년이 오기 전에 이 랠리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동성을 처음에는 공급을 했다가 이때 유동성을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형태, 실제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형태, 그 RP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조절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시가 된 것이지 모든 유동성을 풀었던 유동성을 다 휘감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이제 모든 걸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한 번에 점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이런 이제 고격 한 410불부터 한 260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약 한 마이너스 한 40%가 좀 안 되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비트코인 역시도 가격이 유사하게 이제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국면은 어떠냐? 그때와 유사한 국면까지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크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게 풀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변수가 당연히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험은 덜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으니까요. 하지만 리턴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즉 리턴이 유지가 되지만 위험이 떨어지고 리턴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위험 대비해서 수익은 올라가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다 회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위험이 옛날보다 조금 올라올 것 같고 리턴은 그때랑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요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해봤는데 10년 넘게 유동성을 막 뿌려놓다 보니까 2, 3년 만에 이 유동성이 다 회수되지는 않고 여전히 유동성들이 남아서 다시 이런 가격의 회복 그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른 변수를 다 제외하고 유동성만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스닥이 거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갱신해버리는 이제 그런 국면까지 왔는데 지금 국면은 어떠냐? 마치 중앙은행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기서 유동성 해소가 의미 있게 우리가 돼서 더 이상 물가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국면이 올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실제 시장의 유동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올라가고 리턴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 까만색 라인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캐치업하는 과정이 여태까지 지금 펼쳐진 것 같고요. 하지만 유동성이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스닥을 통한 이런 이제 성장주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즉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위험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나스닥에 대한 어떤 모멘텀, 가격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구나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이 확인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즉 반감기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도 시장에서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동성 자체의 변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들을 모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역시도 그럼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나스닥을 사실은 조금 더 모멘텀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살아있구나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유지된다고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의 비트코인 역시도 아마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좀 벤치마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이런 나스닥의 움직임은 철저히 이 유동성을 기초로 해서 유동성만 갖고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유동성의 움직임이 이렇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동성이 해소가 되느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계속 이런 유동성 회수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특히 성장중 투자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유동성에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이런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그 요인만 갖고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는 저희가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